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3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먼저 본 강의의 전체 구조와 방향을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작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해석을 도출하는 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세부 내용을 살펴봅니다.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런츠 불변성부터 시작하여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 내재적 기하학, 그리고 4차원 시공간의 메트릭 텐서와 측지선 방정식 등 일반 상대론의 핵심 기초를 다루게 됩니다. 이어서 9장부터 16장까지는 텐서의 축약, 에너지 운동량 텐서, 비앙키 항등식과 같은 수학적 도구들을 다룹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을 도출하고 뉴턴 한계의 검증, 우주상수, 슈바르츠 실트해, 그리고 중력파와 같은 현대의 중요한 검증 사례들까지 폭넓게 탐구합니다. 우리는 현재 제4장 4차원 시공간의 계량 텐서, 즉 메트릭 텐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텐서 개념과 관련된 필수적인 개념인 공변과 반변, 그리고 벡터와 코벡터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반변과 공변은 시공간을 이해하는 직관적 기하학의 시작점입니다. 눈금, 즉 측정 단위가 변할 때 나타나는 두 벡터 사이의 아름다운 대칭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먼저 질문을 던져보죠. 눈금자가 커지면 값은 어떻게 될까요? 키를 재는 경우 단위를 미터에서 센티미터로 줄이면 숫자는 커집니다. 그러나 경사도를 측정하는 지도의 경우에 눈금이 정밀해질수록 등고선은 빽빽해지죠. 즉, 눈금과 측정 효율은 서로 긴밀하게 반응합니다. 반변의 주인공인 벡터, 즉 화살표를 살펴봅시다. 화살표 그 자체는 독립적인 실체로서 눈금의 변화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해석하는 격자, 즉 눈금의 크기가 달라지면 좌표 성분값은 그에 맞춰 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변의 주인공, 코벡터인 눈금자를 봅시다. 코벡터는 공간 속 평행한 눈금판들의 집합과 같습니다. 격자가 넓어지면 이 격자를 채우는 눈금자의 간격도 정직하게 넓어집니다. 지도상의 등고선이 경사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반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저 벡터를 2배로 늘리면 실제 화살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성분값은 반대로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눈금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에 우리는 이를 반변이라 부릅니다. 반면 공변은 기준자와 정직하게 함께 갑니다. 격자 크기를 2배로 늘리면 측정 도구인 코벡터의 눈금 폭도 2배로 늘어나야만 합니다. 측정 감도가 격자와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동행하기에 이를 공변이라 합니다. 이 표를 통해 변화를 정리해 봅시다. 눈금이 2배가 되면 기저는 2배가 되고 반변 성분은 2분의 1배가 되지만 공변 성분은 반대로 2배가 됩니다. 반비례와 비례라는 명확한 대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격자가 2배 확장될 때 반변 성분은 50%로 줄어드는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이고 공변 성분은 200%로 정직하게 늘어납니다. 이처럼 두 성분은 격자 변화에 상반되게 대응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반변은 단위가 커지면 숫자가 작아지는 벡터의 성격이고 공변은 기준과 비례해서 연동되는 코벡터의 조화로운 성격입니다. 이 둘이 곱해질 때 서로의 증감이 상쇄되어 물리 법칙은 언제나 불변하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공변에서 혼란을 겪을까요? 반변은 자가 커지면 값이 작아진다는 직관과 잘 맞지만 공변은 자가 커졌는데 왜 값이 비례해서 커지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저와 성분의 정의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인지적 현상입니다. 기저와 성분의 역할을 명확히 합시다. 기저는 우리가 내딛는 걸음 폭과 같은 물리적 크기이며 성분은 그 걸음마다 기록되는 수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면 개념적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변하는 산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1m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10도씩 상승하는 공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온도 변화율, 즉 코벡터를 서로 다른 보폭으로 측정해보죠. 먼저 보폭을 1m로 설정하고 측정합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 10도가 오르니 성분값은 10이 됩니다. 이제 기저를 2m로 변환하여 보폭을 2배 넓혀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저 스케일이 2배가 된 것이죠. 과연 이때 장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성분은 언제나 한 걸음당 변화 가치를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폭을 2m로 늘렸으니 이제 한 걸음을 디디면 온도는 당연히 20도 상승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저에서의 성분값은 20이 됩니다.
보폭이 2배 커지니 측정값도 2배가 된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보폭이 2배가 될 때 벡터 성분은 2분의 1로 반변하고 코벡터 성분은 2배로 공변합니다. 이 대조를 통해 물리적 대상이 관측 방식에 따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혼란을 정리합니다. 눈금 간격이 늘어나면 눈금이 듬성듬성해진다는 식의 설명은 비효율적입니다. 성분은 한 걸음당 획득하는 변화값이라는 올바른 정의를 세우면 보폭이 커질 때 측정값도 당연히 정비례해서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공변성의 본질은 기준과 정밀하게 추종하는 정비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변과 공변의 결합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절대적 물리량을 격자의 뒤틀림과 무관하게 언제나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시공간 물리학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설명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코벡터의 기저와 코벡터의 성분 사이에 공변이 성립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이는 큰 오해입니다. 사실 코벡터 역시 그 자신의 기저를 기준으로 본다면 철저하게 반변합니다. 이 표는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해 줍니다. 무엇을 주어로 삼느냐에 따라 반변과 공변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특히 벡터의 기저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 코벡터의 기저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를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코벡터가 비례하는 수학적 이유는 상수를 유지하려는 불변식 때문입니다. 벡터의 기저를 2배 키우면 내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코벡터 기저는 2분의 1배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 결과 코벡터의 성분은 정직하게 2배 늘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법칙입니다. 모든 성분은 자신의 기저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벡터의 기저를 주어로 삼을 때만 코벡터의 성분은 공변적입니다. 정리하면 벡터의 기저는 벡터의 성분에 대해 반변적이고 코벡터의 기저에 대해서도 반변적입니다. 반면에 코벡터의 기저는 코벡터의 성분에 대해 반변적입니다. 따라서 벡터의 기저와 코벡터의 성분 사이에는 공변적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